야, 거기 아가씨. 여기가 무슨 오션월드 워터파크인 줄 알아? 곱게 화장 처하고 와서 피서 즐기냐? 강원도 인제의 깊은 산골, 숨이 턱턱 막히는 습기와 비릿한 흙내음 사이로 소령의 날카로운 고함이 찢어질 듯 울렸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인제군 서하면 천도리 인근의 유격훈련장. 한여름의 장마가 몰고 온 폭우는 이 산 전체를 거대한 찜통이자 늪지대로 만들어버렸다. 후덥지근한 열기가 땅바닥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고 썩은 낙엽 냄새와 수백 명의 장정들이 흘린 땀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이었다. 모기떼와 날파리들이 윙윙거리며 땀에 젖은 피부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 끔찍한 아수라장 한가운데 유격훈련을 지휘하던 중대장 강도진 소령은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솟아 있었다. 전방 5미터 앞, 굵은 빗줄기를 뚫고 우두커니 서 있는 이질적인 그림자 하나. 가벼운 기능성 반팔 티셔츠에 챙이 넓은 정글 모자를 쓴 여자였다. 그녀는 마치 이 지옥 같은 더위와는 무관한 존재인 양 서늘하고 고요하게 강소령을 응시하고 있었다.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은 옷 위로 드러난 실루엣은 가녀렸지만 묘하게 단단해 보였다. 3박 4일째 이어진 무박 유격 훈련으로 강소령의 전투복은 땀과 흙범벅이 되어 쉰내를 풍기고 있었고 그의 눈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감히 민간인 여자가 이 신성한 유격장에 그것도 야간에 불쑥 나타나 산책하듯 서 있다니. 내 말 안 들려? 더위 먹어서 귀가 막혔나? 여기 민간인 통제구역이야. 산책하러 왔으면 당장 꺼지라고. 강소령이 손으로 얼굴에 흐르는 빗물과 땀을 거칠게 훔쳐내며 소리쳤다. 주변 웅덩이에서 PT 체조를 하던 병사들과 조교들이 힐끔거렸다. 저 여자 날도 더운데 중대장한테 제대로 걸려서 뼈도 못 추리겠네 하는 안쓰러운 시선들이었다. 하지만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하얀 목선이 번개 불빛에 번들거렸다. 그녀 하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소령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끈적한 여름밤의 공기를 찢는 그녀의 눈빛은 한겨울의 얼음보다 차가웠다. 말이 좀 짧네. 초면에. 빗소리와 매미 소리에 묻힐 법도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강소령의 고막을 때렸다. 낮고 건조한 불쾌지수를 건드리는 목소리였다. 순간 강소령의 눈썹이 꿈틀했다. 땀띠가 난 목덜미가 화끈거렸다. 뭐? 이 미친. 야, 당장 저거 끌어내. 헌병대 부르기 전에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강소령이 씩씩거리며 성큼성큼 다가갔다. 진흙탕이 튀어 그의 군화 위를 덮었다. 180cm가 넘는 거구의 장교가 내뿜는 위압감과 열기는 상당했다. 보통의 민간인이라면 공포에 질려 주저앉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원은 발끝 하나 떼지 않았다. 그저 땀 냄새 풍기며 다가오는 짐승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강소령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원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안 꺼져. 탁! 질척한 진흙탕 위로 여자가 볼품없이 나뒹굴어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원의 몸은 땅속 깊이 뿌리 박은 거목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밀쳐진 것은 강소령의 손이었다.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는 듯한 기이한 중심 이동. 강소령은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미끄러운 진흙 위에서 휘청거렸다. 꼴 사납게 팔을 허우적대며 겨우 균형을 잡았다.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계집애 하나를 밀치지도 못하고 비틀거리다니. 수치심이 열기처럼 얼굴로 확 달아올랐다. 이게 진짜. 돌았나? 강소령의 눈이 뒤집혔다. 더위와 피로 그리고 쪽팔림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이제 지원을 민간인이 아닌 박살내야 할 적으로 인식했다.
그는 지원의 멱살을 잡으려 억센 손을 뻗었다. 착! 모기를 잡는 것보다 빨랐다. 지원의 오른손이 허공을 가르더니 날아오던 강소령의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챘다. 윽! 강소령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덥고 습한 공기 속에서 숨이 턱 막힐 만큼 강력한 악력이었다. 마치 바이스 플라이어가 땀에 젖은 손목뼈를 으스러뜨릴 듯 조여왔다. 강소령은 본능적으로 손을 빼내려 몸부림쳤지만 여자의 팔은 강철 기둥처럼 요지부동이었다. 손버릇이 아주 나쁘네. 날도 더운데 불쾌하게 몸에 손대지 마. 지원이 모자를 살짝 고쳤으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번개 칠 때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20대 초반의 앳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생사를 넘나든 야수의 것이었다. 이거 안 놔. 너 뭐야? 간첩이야? 아니면 어디서 미친년이 술 처먹고 와서. 강소령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채 악을 썼다. 그때 유격장 본부 텐트 쪽에서 랜턴 불빛들이 요란하게 흔들리며 내려왔다. 훈련을 총괄하던 대대장 민기훈 중령과 참모들이 소란을 듣고 빗속을 뚫고 달려온 것이다. 강소령, 도대체 무슨 일이야? 훈련 중에 고함 지르고 뭐 하는 짓이야? 민중령의 등장에 강소령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대대장님, 이상한 민간인이 훈련장에 난입했습니다. 나가라고 했더니 무력을 씁니다. 거동 수상자로 의심됩니다. 무력을 쓴다는 말에 민중령이 의아한 표정으로 상황을 살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손목이 잡힌 채 식은 땀을 흘리는 거구의 강소령과 한 손으로 그를 제압한 채 귀찮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작은 체구의 여자였다. 이 기묘하고 서늘한 구도. 민중령은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덥고 찝찝한 날씨 탓이 아니었다. 짬밥으로 다져진 육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저 여자는 평범하지 않다. 이 폭우 속에 첩첩산중 인제 골짜기까지 들어와서 현역 장교를 힘으로 찍어 누르는 여자라니. 하지만 민중령 역시 중장이라는 계급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기껏해야 상급 부대의 암행 감찰관이나 정보사 쪽의 특수 요원 정도로 생각할 뿐이었다. 잠깐, 그 손 놓으십시오. 여기는 군사작전구역입니다. 신원을 밝히십시오. 민중령은 강소령보다는 정중했지만 손전등으로 지원의 얼굴을 비추며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았다. 눈부신 불빛에 지원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잡고 있던 강소령의 손목을 툭 하고 놓아주었다. 마치 오물을 만졌다는 듯 손을 털어냈다. 강소령은 풀려나자마자 뒤로 넘어지며 진흙탕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흙탕물이 튀어 그의 얼굴을 덮쳤다. 그는 분노로 전신을 부들부들 떨었다. 지원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민중령을 응시했다. 지나가던 등산객입니다.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 대한민국 장교 수준이 아주 참담하더군요. 다짜고짜 반말에 욕설, 폭력까지. 더위 먹어서 뇌까지 녹았나 봅니다. 지원의 날 선 독설에 민중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바닥에서 일어난 강소령은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다. 인연이 진짜. 야, 너 오늘 살아서 못 나간다. 헌병대 오기 전에 내가 유격체조로 정신 개조 좀 시켜줘야겠어. 저거 당장 포박해. 강소령의 고함에 주변에 있던 조교 하사관 2명이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그들도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여자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미쳐 날뛰는 직속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더운 입김이 비 섞인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포박이라. 재밌네. 할 수 있으면 해봐. 지원은 천천히 양손을 뒤로 모았다. 완벽한 무방비 상태. 하지만 그 모습은 덫을 놓고 기다리는 사냥꾼 같았다.
빨리 앉아봐. 명령 불복종으로 영창 보내줘. 강소령의 닭달에 결국 덩치 큰 중사 한 명이 눈을 딱 감고 지원의 팔을 낚아채려 달려들었다. 철퍼덕. 비명조차 없었다. 지원이 아주 미세하게 어깨를 틀어 중사의 힘을 역이용했다. 중사는 빗물에 미끄러지듯 허공을 헛짚으며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진흙탕에 얼굴부터 처박혔다. 지원은 그 틈을 타 다리를 살짝 걸어 뒤따라오던 하사까지 넘어뜨렸다. 빗속의 왈츠처럼 유려하고 부드러운 동작이었다. 순식간에 훈련장은 정막에 휩싸였다. 쏟아지는 빗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민중령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건 단순한 호신술이 아니었다. 살인 기술을 익힌 프로의 몸놀림이었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짓밟힌 강소령. 그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을 뽑아들었다. 물론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었지만 민간인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것은 군법을 어기는 중죄였다. 손 들어. 움직이면 발포한다. 철컥. 슬라이드가 당겨지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소름 끼치게 울렸다. 훈련장은 얼어붙었다. 민중령이 기겁하며 소리쳤다. 강소령, 미쳤어? 총 내려. 당장. 하지만 강소령은 들리지 않았다. 그의 총구는 지원의 미간을 향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지원의 눈이 가늘어졌다. 장난은 끝났다. 그녀의 눈빛에서 흥미가 사라지고 지독한 살기가 들어찼다. 주변의 온도가 순식간에 몇 도는 떨어진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총? 지금 나한테 총을 겨눴어? 지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눅눅한 공기를 가르는 그 목소리는 차가운 비수처럼 강소령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강소령을 향해 진흙을 밟으며 다가갔다. 질척거리는 발소리가 강소령의 숨통을 조여왔다. 오지 마. 쏜다. 진짜 쏜다고. 강소령은 뒷걸음질 쳤다. 총을 든 건 자신인데 왜 자신이 사냥감처럼 쫓기는 기분인 건가? 땀이 비처럼 흘러내려 눈을 찔렀다. 강도진 소령. 3군단 12사단 소속. 육사 출신의 임관 12년 차. 이번 진급 심사 대상자. 맞나? 지원은 또박또박 그의 신상을 읊었다. 너 어떻게 내 이름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누구한테 총부리를 겨눴는지가 중요하지. 방아쇠 당겨봐. 그 순간 내 군 생활은 물론이고 내 인생 자체가 지옥불에 떨어질 테니까. 지원은 어느새 강소령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리고 강소령의 손에 들린 권총의 총구를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대었다. 뜨거운 총신의 감촉. 쓰아. 광기 어린 도발이었다. 강소령의 손가락이 경련하듯 떨렸다. 쏘지 못한다. 아니, 쏠 수 없다. 눈앞에 이 여자가 내뿜는 기운에 압도당해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산 아래쪽 진입로에서 강력한 하이빔 불빛이 어둠을 찢으며 나타났다. 엔진 소리가 천둥 소리와 섞여 요란하게 울렸다. 검은색 대형 세단 2대와 호위용 레토나 차량들이 흙탕물을 폭포수처럼 튀기며 훈련장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차량들이 급정거하며 바퀴가 진흙에 깊이 박혔다. 헤드라이트 불빛 사이로 보이는 번호판. 붉은색 바탕에 은색으로 빛나는 별. 성판. 별이 하나도 둘도 아닌 셋. 운전병들이 빗속으로 튀어나와 문을 열었고 우비를 입은 헌병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도열했다. 그리고 가장 앞선 세단에서 내린 중년의 남자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허겁지겁 달려왔다. 3군단장 이태준 중장이었다. 이 중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빗속을 뚫고 달려와
강소령에게 총을 겨누어쥐고 있는 지원을 보고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하 장군님, 도대체 연락도 없이 이런 험지에 이 궂은 날씨에 홀로 오시면 어떡합니까? 세상이 멈춘 듯했다. 쏟아지던 장대비마저 순간 멈칫한 것 같았다. 강소령의 귀에 장군님이라는 단어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고 하얗게 타버렸다. 장, 군, 님, 강소령의 시선이 흔들리며 지원의 얼굴과 이중장의 얼굴을 오갔다. 지원은 자신의 이마에 닿아있던 권총을 손으로 천천히 밀어냈다. 그리고 굳어버린 강소령을 향해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한 싸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소개가 늦었네. 강도진 소령. 지원은 젖은 모자를 벗었다. 칠흑 같은 긴 머리카락이 빗물에 젖어 찰랑거렸다.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빗물에 젖어 더욱 투명하게 빛났지만 그 어떤 전장보다 공포스러운 위험을 품고 있었다. 국방부 직속 특수전략사령관 하지원 중장이다. 강소령의 손에서 권총이 힘없이 툭 하고 진흙탕 속으로 떨어졌다. 그의 다리가 풀리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질퍽한 진흙이 그의 엉덩이를 적셨지만 느껴지지도 않았다. 지원은 발밑에 떨어진 권총을 군화발로 지식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네. 자, 이제 우리 아까 못다 한 정신교육을 시작해볼까? 인제의 여름밤은 뜨겁고 길었다. 그리고 강도진 소령에게 이 밤은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강도진, 내 놈이 지금 누구한테 총을 겨눈 건지 알고나 있어. 3군 단장 이태준 중장의 노호성이 빗소리를 찢고 훈련장을 뒤흔들었다. 평소 온화하기로 소문난 덕장이 중장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살기 어린 고함이었다. 진흙탕에 주저앉은 강도진 소령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뻐끔거렸다. 그의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있었다. 눈앞에 서 있는 앳된 여자. 방금 전까지 자신이 계집애라고 부르며 밀치고 욕했던 그 여자가 군단장인 이태준 중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니 국방부 직속이라 실질적인 권한은 더 막강할지도 모르는 하지원 중장이라니. 현실감이 없었다. 마치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군단장님. 그게 무슨, 이 여자가, 아니, 이분이. 강소령이 더듬거리며 변명을 하려 했지만 이 중장은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옆에 서 있던 헌병대장에게 손짓했다. 당장 끌어내. 하극상의 민간인, 아니 상관에 대한 특수협박, 무기 사용 시도까지. 이놈 당장 구속 수감해. 내일 날 박는 대로 군사법원에 넘겨버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억센 손으로 강소령의 양팔을 낚아채 일으켜 세웠다. 강소령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억울하다는 듯 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원을 쳐다보았다. 그때였다. 잠깐. 지원의 나직한 목소리가 헌병들의 움직임을 멈춰 세웠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강소령의 권총을 다시 집어들었다. 진흙이 잔뜩 묻은 권총을 장난감 다루듯 빙글빙글 돌리며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태준 군단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 장군님, 면목이 없습니다. 제 부하놈이 감히 장군님께 이 수치를 어떻게 씻어야 할지. 이 중장이 깍듯하게 경례를 붙이며 고개를 숙였다. 빗물이 그의 중장 계급장을 타고 흘러내렸다. 주변에 있던 대대장 민기훈 중령과 병사들은 그 광경에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전설적인 3군 단장이 저렇게 쩔쩔매는 존재라니. 하지원이라는 인물에 대한 공포감이 병사들 사이로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지원은 피식 웃으며 손을 저었다. 군단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썩은 사과는 도려내면 그만이죠.
그런데 헌병대에 넘기는 건 너무 편한 처사 아닙니까?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 친구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 모르는 눈치입니다. 계급장 떼고 권력 떼고 군인 대 군인으로서 가르침이 좀 필요해 보여서요. 지원은 헌병들에게 눈짓했다. 놔주세요. 헌병들이 이 중장의 눈치를 살피다. 이 중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강소령을 놓아주었다. 진흙탕에 다시 널브러진 강소령은 독이 바짝 오른 독사처럼 지원을 노려보았다. 공포는 어느새 수치심과 아집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육사 출신 엘리트라는 자부심, 1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온 자신의 자존심이 이 젊은 여자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당신 진짜 중장 맞아? 어디서 가짜 계급장 달고 와서 연기하는 거 아니야? 국방부 낙하산? 아니면 정치권 줄 타고 내려온 얼굴마담인가? 강소령이 악에 받쳐 소리쳤다. 죽을 때가 되면 눈이 먼다고 했던가. 그는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고 있었다. 이 중장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강도진, 이 미친놈이 입 닥치지 못해. 하지만 지원은 이 중장을 제지하며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쓰고 있던 정글 모자를 벗어 옆에 있던 민중령에게 툭 던졌다. 그리고 입고 있던 방수 재킷의 지퍼를 내렸다. 재킷이 바닥에 떨어지자 그녀가 입고 있던 검은색 기능성 티셔츠가 드러났다. 비에 젖어 탄탄한 근육의 결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겉보기엔 말라 보였지만 실전 근육으로 다져진 몸이었다. 낙하산이라. 재미있는 표현이네. 그래, 내 눈엔 내가 그냥 운 좋게 별 단계지배로 보이겠지. 지원은 군화끈을 단단히 조여매며 강소령을 내려다보았다. 강소령. 내가 졌다. 계급으로도 명분으로도. 하지만 억울해. 내가 땀 흘려 구르는 동안 나는 편하게 올라온 것 같아서. 기회 줄게. 지금 여기서 나를 이겨봐. 계급장 다 떼고. 내가 나를 진흙탕에 처박는다면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주지. 헌병대, 군사재판 다 취소해 줄게. 내 명예를 걸고. 강소령의 눈이 번뜩였다. 180cm가 넘는 거구의 유격 교관 출신인 자신이다. 아무리 특수부대 출신이라 해도 체급 차이라는 게 있다. 게다가 여자가 아닌가. 힘으로 붙으면 승산이 있다고 계산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장군님. 강소령이 이를 갈며 일어섰다. 그는 전투와 발로 땅을 고르며 자세를 잡았다. 복싱과 태권도를 섞은 듯한 실전 격투 자세였다. 주변의 병사들과 간부들이 마른 침을 삼켰다. 쏟아지는 폭우 속 번개가 번쩍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덤벼. 지원의 짧은 한마디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강소령이 달려들었다. 으악. 기합 소리와 함께 강소령의 주먹이 지원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정말로 턱을 부셔버리겠다는 기세였다. 하지만 지원의 눈에는 그 주먹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였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까딱하는 것만으로 주먹을 피해냈다. 주먹이 허공을 가르며 생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강소령은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로우킥을 날렸다. 퍽 하는 소리 대신 지원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거리를 벌렸다. 도망만 칠 겁니까? 약이 오른 강소령이 다시 한번 거칠게 돌진하며 태클을 시도했다. 체중을 실어 상대를 넘어뜨린 뒤 마운트 포지션을 잡겠다는 계산이었다. 거대한 곰이 덮치는 듯한 위압감. 그 순간 지원의 눈빛이 변했다. 너무 느려. 지원은 뒤로 물러나는 척하다가 순간적으로 앞으로 파고들었다. 강소령의 품 안으로. 퍽. 명치. 지원의 팔꿈치가 강소령의 명치에 정확하게 꽂혔다. 커헉.
강소령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비명과 함께 침이 튀었다. 숨이 턱 막히며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하지만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원은 흐르는 물처럼 몸을 회전시키며 강소령의 팔을 잡아채 업어치기를 시도했다. 자신의 체중과 지원의 회전력이 합쳐진 힘. 강소령의 거구는 마치 종이 인형처럼 허공으로 붕 떠올랐다. 세상이 뒤집히는 감각. 콰당탕. 진흙탕 위로 거대한 물보라가 일었다. 강소령은 등판 전체로 떨어지는 충격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폐 속에 있던 공기가 모조리 빠져나가는 고통. 하지만 지원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진 강소령의 위로 올라타지 않았다. 대신 넘어진 그의 손목을 꺾어 제압하고 무릎으로 그의 목덜미를 눌렀다. 으악! 강소령이 비명을 질렀다. 팔이 뽑혀나갈 듯한 고통이었다. 이게 내가 말한 낙하산의 실력이야? 고작 이 정도 각오로 나한테 총을 겨눴어? 지원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불같이 뜨거웠다. 잘 들어 강도진. 내가 최연소 중장이 된 건 내가 여자라서 예뻐서 운이 좋아서가 아니야. 내가 따뜻한 막사에서 잠잘 때 나는 적진 한복판에서 동료의 시체를 넘으며 작전을 수행했어. 내가 진급 걱정하며 술 마실 때 나는 내일 아침 해를 볼 수 있을지를 걱정하며 방아쇠를 당겼어. 지원은 무릎에 힘을 더 주었다. 강소령의 얼굴이 진흙 속에 파묻혔다. 민간인한테 총을 겨눠? 힘없는 사람한테 욕을 하고 폭력을 써? 그게 군인이야? 그건 그냥 제복 입은 깡패 새끼지. 자, 잘못 했습니다. 강소령의 입에서 굴복의 신음이 흘러나왔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정신적 패배감이 그를 짓눌렀다. 삼성 장군이라는 계급장 때문이 아니었다. 압도적인 힘과 기백의 차이.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지원은 그제야 잡고 있던 팔을 놓아주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흙 범벅이 된 그녀의 티셔츠와 바지. 하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정복을 입은 장군보다 빛나 보였다. 주변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빗소리마저 압도된 듯 했다. 수백 명의 병사와 간부들이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원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민중령을 바라보았다. 대대장. 네. 대대장 중령 민기훈. 민중령이 화들짝 놀라며 차려 자세를 취했다. 오늘 훈련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재 시각 10시부로 야간 산악행군 및 담력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경합니다. 지원의 눈이 번들거렸다. 지금 이 시간부로 이 훈련장은 707 특수임무단 방식의 지옥주헬 위크 훈련으로 전환합니다. 교관은 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진흙탕에서 끙끙대며 일어나지 못하는 강소령을 턱끝으로 가리켰다. 저 친구도 열외 없습니다. 계급장 떼고 훈련병 신분으로 열외 없이 굴립니다. 나고 하면 바로 영창으로 보내세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향해 있었다. 두려움,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 제군들. 날씨 덥지? 짜증나고 힘들고 집에 가고 싶을 거다. 그녀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오늘 밤 너희는 진짜 군인이 뭔지 알게 될 거다.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비겁한 군인이 아니라 진짜 지켜야 할 것을 위해 피 흘릴 줄 아는 전사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지. 번개가 번쩍이며 그녀의 뒤로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한다. 전원 입수. 지원의 손끝이 훈련장 옆에 있는 시커먼 오물 구덩이를 가리켰다. 실시. 실시.
함성과 함께 수백 명의 장정들이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강원도 인제의 깊은 밤 전설적인 피해 유격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진흙투성이가 된 강도진 소령 또한 비틀거리며 그 대열의 맨 끝으로 기어들어갔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본인조차 알 수 없었다. 전원 머리 박아. 천둥 소리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은 하지원의 명령이 인제의 밤하늘을 갈랐다. 오물과 빗물이 뒤섞인 시커먼 구덩이. 악취가 진동하는 그 늪지대 속에서 수백 명의 장정들이 일제히 머리를 쳐박았다. 원산 폭격. 군대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고통스러운 얼차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단순한 얼차려가 아니었다. 머리끝까지 차오른 흙탕물은 콧구멍과 귓구멍을 사정없이 후벼 팠고 숨을 쉴 때마다 썩은 흙맛이 기도를 타고 넘어갔다. 여기저기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 대열의 맨 끝, 진흙탕 구석에 처박힌 강도진 소령의 꼴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장교의 권위, 엘리트의 자존심, 그런 건 이미 개나 줘버린 지 오래였다. 그의 입안으로 질척한 진흙이 밀려 들어왔다. 뱉어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정수리부터 전해지는 지옥 같은 고통이 목뼈를 타고 척추까지 찌릿하게 울렸다. 빗줄기는 쉴 새 없이 그의 엉덩이와 등판을 채찍처럼 때렸다. 내가 왜 일개 훈련병 취급을. 강소령의 속마음은 분노로 타오르다 못해 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12년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굴욕이었다. 대대장 민기훈 중령조차 텐트 처마 밑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이 광경을 지켜볼 뿐 감히 하지원의 명령에 토를 달지 못했다. 동작 봐라. 여기가 안방인가? 편안한가 보지. 지원은 뒷짐을 진 채 머리를 박고 있는 병사들의 등 위를 징검다리 건너듯 천천히 걸어다녔다. 군화발이 병사들의 등 근육을 짓누를 때마다 억하는 비명이 터졌다. 그녀의 균형 감각은 기이했다. 미끄러운 빗물 젖은 전투복 위를 걷으면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지원의 발걸음이 강소령의 등 위에서 멈췄다. 어이 훈련병. 그녀의 군화굽이 강소령의 척추뼈 한가운데를 지그시 눌렀다. 으그. 강소령의 목핏대가 터질 듯 솟아올랐다. 소령 계급장 때니까 아주 형편없네. 병사들보다 자세도 안 나오고 근성도 없고. 내가 그러고도 간부야? 내가 그러고도 리더야? 지원의 목소리는 비수였다. 내가 병사들 굴릴 땐 재밌었지? 나는 장교니까, 나는 명령하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뒷짐지고 구경만 했겠지. 근데 어쩌나. 전장에서는 총알이 계급장 보고 피해가질 않는데. 지원은 발에 힘을 더 주었다. 강소령의 얼굴이 진흙 속으로 완전히 파묻혔다. 숨이 막혔다.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다. 일어섰. 지원이 훌쩍 뛰어내리며 외쳤다. 병사들이 헐떡거리며 진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들어 올렸다. 모두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흙물을 토해내고 있었다. 강소령 역시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온몸이 덜덜 떨렸다. 지금부터 PT 8번 온몸 비틀기 들어간다. 횟수는 없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내가 그만할 때까지. PT 8번. 유격 훈련에 꽂히자 모든 훈련병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옥의 체조.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수백 명의 병사들이 흙바닥에 누워 다리를 들어 올리고 비틀기 시작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배수로가 넘쳐 흙탕물이 그들의 몸을 덮쳤다. 복근이 찢어질 듯한 고통. 허리가 끊어질 듯한 비명. 100회, 200회, 300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병사들의 구령 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동작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렸다. 강도진 소령은 한계였다. 평소 골프나 치고 헬스장에서 깨작거린 근육으로는 이 무식한 반복 운동을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지더니 결국 털썩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멈춰. 지원의 목소리가 훈련장을 얼어붙게 했다. 병사들은 고통 속에서도 안도했다. 끝난 건가? 하지만 착각이었다. 지원은 천천히 강소령에게 다가갔다. 랜턴 불빛이 그녀의 등 뒤를 비추며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누가 다리 내리라고 했지? 강소령은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저었다. 더는 못 합니다. 못해? 못한다고 했나? 지원은 싸늘하게 웃었다. 전쟁터에서 다리에 총 맞으면 아파서 더는 못 뛰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죽을 건가? 내 부하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지휘관이라는 작자가 힘들다고 퍼질러 앉아? 지원은 갑자기 자신이 입고 있던 판초 우위를 벗어 던졌다. 그리고 흙탕물 바닥에 그대로 누웠다. 잘 봐라. 진짜 군인은 입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증명하는 거다. 지원은 그 자리에서 PT 8번 자세를 잡았다. 그리고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속도가 달랐다. 자세의 완벽함이 달랐다. 복근에 힘이 들어갈 때마다 젖은 티셔츠 위로 선명한 근육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단 한 번의 흐트러짐도 없이 강소령이 하던 속도의 2배로 동작을 반복했다. 빗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다. 병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 여자는 인간이 아니다. 707 특임대? 전설? 소문으로만 듣던 괴물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500회, 600회. 지원은 지친 기색 하나 없었다. 오히려 더 속도가 빨라졌다. 그것은 시위였다. 너희들의 정신력이 얼마나 나약해 빠졌는지 보여주는 무언의 시위. 지원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강도진, 넌 부하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나? 내가 이러고도 장교야? 병사들은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데 지휘관이 제일 먼저 포기해. 강소령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수치심, 견딜 수 없는 쪽팔림.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다. 중대장님 별거 아니네, 입만 살았네 하는 환청이 들리는 듯 했다. 강소령은 이를 악물었다. 입술이 터져 피비린내가 났다. 으악! 그는 괴성을 지르며 다시 다리를 들어 올렸다. 덜덜 떨리는 다리, 찢어질 것 같은 허리.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적어도 저 여자에게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나고자로 기억되고 싶지는 않다는 마지막 자존심이 불타올랐다. 그래, 그 눈빛이야. 악을 품어라. 도끼를 품어.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 살아서 나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으로 버텨. 지원이 병사들 사이를 누비며 고함쳤다. 다시 시작한다. 목소리 낼 힘 있는 놈들은 악이라도 질러. 빗소리에 묻히지 않게. 실시. 악! 다시 시작된 지옥의 왈츠. 비는 야속하리만치 거세졌고 인제 산골짜기는 수백 명의 사내들이 내지르는 악다구니로 가득 찼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처음엔 억지로 끌려가던 병사들이 지원의 압도적인 솔선수범과 강소령의 처절한 몸부림을 보며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오기가 생긴 것이다. 저 여자한테 지기 싫다. 우리 중대장이 저렇게 구르는데 나도 한다. 그 기묘한 연대감이 진흙탕 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1시간 뒤, 전원 기상. 지원의 명령에 병사들이 좀비처럼 일어났다. 다들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지만 나고자는 한 명도 없었다.
강소령 역시 반쯤 넋이 나간 표정이었지만 두 발로 서 있었다. 잠시 휴식. 10분 뒤 산악구보 실시한다. 물 마시고 대기해. 지원은 쿨하게 뒤돌아섰다. 병사들이 털썩 주저앉아 수통을 찾았다. 강소령은 떨리는 손으로 수통 뚜껑을 열려 했지만 손에 감각이 없어 자꾸만 미끄러졌다. 뚜껑을 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탈진감이 몰려와 눈시울이 붉어지려던 찰나였다. 불쑥 누군가 그의 수통을 낚아챘다. 하지원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수통 뚜껑을 비틀어 따더니 강소령에게 툭 던져주었다. 마셔. 죽기 싫으면. 강소령은 멍하니 지원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도 흑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맑고 강렬했다. 강도진. 지원은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아까 마지막에 보여준 악기. 나쁘지 않았어. 칭찬인가? 비꼬는 건가? 강소령이 뭐라 대꾸하기도 전에 지원은 다시 돌아섰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오늘 밤 내가 쓰고 있던 그 거추장스러운 가면을 모조리 벗겨주지. 기대해도 좋아. 번쩍하고 번개가 치며 지원의 뒷모습을 비췄다. 강도진 소령은 흙물이 섞인 미지근한 물을 목구멍으로 들이부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물맛이었다. 비릿하고 텁텁하고 그러면서도 눈물이 날 만큼 달았다. 그는 진흙 범벅이 된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쓸어내렸다. 장교 강도진은 죽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건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인간 강도진뿐이었다. 그리고 그 진흙탕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헉, 헉, 끄흐. 인간의 호흡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낡은 풀무가 억지로 바람을 토해내는 듯한 찢어지는 쇳소리였다. 강원도 인제의 이름 모를 산등성이. 해발 800m 고지. 칠흑 같은 어둠이 산을 집어삼켰다. 유일한 빛이라고는 이따금씩 내리꽂히는 섬광 같은 번개와 병사들의 야광 표식뿐이었다. 쏟아지는 폭우는 그칠 기미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져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강도진 소령은 걷고 있었다. 아니, 걷고 있다기보다는 무거운 군장에 매달려 진흙탕 위를 기어가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완전 군장 40kg. 평소라면 거뜬했을 무게였지만 빗물 먹은 군복과 군화, 그리고 진흙이 덕지덕지 붙은 장비는 그 무게를 2배, 3배로 늘려놓았다. 어깨를 파고드는 배낭끈이 승모근을 끊어낼 듯 조여왔고 물집 잡힌 발바닥은 걸음을 떼는 순간마다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여기가 지옥인가? 강소령의 의식은 몽롱했다. 12년 전 육군 사관학교 시절 겪었던 훈련, 임관 후 받았던 유격, 그런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 비하면 소꿉장난이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의 앞뒤로 100여 명의 중대원들이 줄지어 걷고 있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열 힘조차 없었다. 오직 군화가 진흙을 밟는 쩍쩍 소리와 빗소리만이 이 침묵의 행군을 채우고 있었다. 그때 대열의 선두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간격 벌어진다. 앞사람 뒤꿈치만 보고 걷는다. 딴 생각하다 나고 하면 곰밥이 되든 귀신밥이 되든 난 모른다. 하지원. 그녀는 괴물이었다. 병사들과 똑같은 무게의 군장을 메고 맨 앞에서 길을 뚫고 있었다. 진흙탕에 미끄러지지도 숨을 헐떡이지도 않았다. 마치 어둠 속을 유영하는 흑표범처럼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은밀했다. 가끔 뒤를 돌아볼 때 번개빛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야시경보다 더 밝게 빛났다. 강소령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뒷모습이 보일 때마다 증오심과 경외심이 동시에 솟구쳤다.
저 여자는 지치지도 않나? 그 순간 강소령의 눈앞이 번쩍했다. 탈진으로 인한 환각이었다. 눈앞의 나무가 흉측한 괴물로 보이고 빗소리가 누군가의 비명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중대장님, 살려주세요. 헛소리가 들렸다. 강소령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빗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정신 차려야 한다. 여기서 쓰러지면 끝이다. 저 여자에게 그리고 부하들에게 영원한 패배자로 남는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진흙 구덩이에 발이 깊게 박히는 순간 중심이 무너졌다. 철퍼덕. 강소령이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무거운 군장이 그의 몸을 짓눌렀다.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뺨을 긁고 지나갔고 돌부리에 무릎을 찧었다. 으악,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행군 대열이 멈췄다. 중대장님, 앞서가던 병장 하나가 소리쳤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내려오지 못했다. 경사가 가파른 데다 비 때문에 발을 딛는 순간 미끄러질 게 뻔했기 때문이다. 강소령은 진흙탕 속에 처박힌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쏟아지는 비가 그의 눈을 찔렀다. 일어날 수가 없었다. 군장이 마치 족쇄처럼 그를 바닥에 묶어두고 있었다. 서러움이 북받쳤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 그때였다. 누군가 흙탕물을 튀기며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왔다. 하지원이었다. 그녀는 강소령의 옆에 착지하더니 거칠게 그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눈 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기운은 뜨거웠다. 여기서 잘 건가? 아니면 죽을 건가? 못 일어납니다. 다리가 부러진 것 같습니다. 강소령이 헐떡이며 웅얼거렸다. 엄살이 아니었다. 무릎의 통증이 극심했다. 지원은 말없이 강소령의 무릎을 만져보았다. 뼈에는 이상이 없었다. 단순한 타박상과 근육 경직. 그녀는 피식 웃었다. 안 부러졌어. 내 정신이 부러진 거지. 지원은 강소령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강도진. 잘 들어. 내 부하들이 보고 있다. 저 위에서 자기들의 지휘관이 흙바닥에 처박혀서 징징거리는 꼴을 보고 있다고.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저 아이들은 평생 너를 나고자 소령으로 기억할 거야. 그게 내가 원하는 엔딩이야? 강소령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위를 보았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걱정, 실망, 그리고 일말의 기대. 일어설 수 있어. 넌 장교잖아. 내 어깨에 달린 다이아몬드. 그거 그냥 장식이 아니잖아. 지원이 손을 내밀었다. 흙투성이가 된 작지만 단단한 손. 잡아. 강소령은 떨리는 손을 뻗어 지원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악력이 느껴졌다. 따뜻했다. 지원은 그를 강하게 끌어당겼다. 강소령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켰다. 고통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지만 그는 억지로 버텼다. 올라가. 지원이 그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네 발로 기어 올라가서 대열에 합류해. 내가 뒤에서 밀어줄 테니까. 강소령은 네 발로 기기 시작했다. 진흙을 손톱으로 긁으며 짐승처럼 비탈길을 기어 올랐다. 뒤에서 지원이 그의 군장을 받쳐주며 밀어 올리고 있었다. 으으으. 마침내 강소령이 비탈길 위로 올라왔을 때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중대장님, 강소령은 숨을 몰아쉬며 비틀거렸다. 온몸이 진흙덩어리였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부하들을 둘러보며 찢어진 입술로 소리쳤다. 출발한다. 늦어지면 다 죽는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다. 지원은 비탈길을 가볍게 뛰어 올라와 다시 선두에 섰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행군은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공기가 바뀌어 있었다. 강도진 소령의 등 뒤로 병사들이 더욱 바짝 붙어 따라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보았다. 진흙탕 속에서 기어나온 지휘관의 모습을. 그것은 그 어떤 명연설보다 강력한 동기부여였다. 인제의 밤은 여전히 깊었고 비는 그칠 줄 몰랐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져 있었다. 새벽 3시. 가장 졸리고 가장 지치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마의 시간. 행군은 끝났다. 하지만 쉴 틈은 주어지지 않았다. 부대는 인제군 깊은 골짜기의 울창한 잣나무 숲에 도착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빽빽한 침엽수림. 이곳은 낮에도 어두컴컴한 그야말로 천연의 요새이자 미로였다. 전원 군장 내려놓고 단독 군장 착용. 지원의 명령이 떨어졌다. 병사들은 환호성을 지를 뻔했다. 40kg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강소령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지금부터가 진짜라는 것을. 지금부터 전술 훈련을 실시한다. 상황은 적 특수부대의 침투. 너희는 방어군이다. 이 숲을 사수하고 생존해라. 지원은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물기를 털어냈다. 대항군적군은 나 혼자다.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100명 대 1명? 아무리 하지원 중장이라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소총 공포탄과 야간 투시경까지 장비하고 있었다. 방심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사살할 거다. 페인트 탄이 맞거나 내 손에 제압당해서 사망 판정을 받은 자는 즉시 열외되어 얼차려를 받는다. 제한 시간은 해 뜰 때까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원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스르륵 사라졌다. 마치 연기처럼. 발소리조차 없었다. 전원 경계 태세. 사주 경계 철저히 해. 강소령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는 병사들을 3인 1조로 나누어 방어선을 구축하게 했다. 한 명이다. 아무리 괴물이라도 포위망을 좁혀가면 잡을 수 있다. 강소령은 머리를 굴렸다. 육사에서 배운 전술, 그동안 잊고 살았던 지휘 감각이 극한의 상황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하지만 10분 뒤 공포가 시작되었다. 으악! 숲의 왼쪽 끝에서 비명이 들렸다. 무전기가 치직거렸다. 치직. 1분대. 1분대 전멸. 귀신이. 으악. 무전이 끊겼다. 강소령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총소리는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 소리 없이 제압당한 것이다. 침착해. 당황하지 말고 서로의 사각지대를 봐줘. 강소령은 소리치며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1분대 병사 3명이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거나 기절한 채 널브러져 있었다. 그들의 가슴에는 붉은색 페인트 탄 자국이 선명했다. 급소만 정확히 노린 사격이었다. 어디지? 어디서 쏜 거야? 강소령은 야간 투시경으로 주변을 훑었다. 하지만 보이는 건 빗줄기와 나무뿐이었다.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병사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두려움으로 총구를 아무 곳이나 겨누며 떨고 있었다. 그때였다. 강소령의 바로 뒤쪽 나무 위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상방. 사격. 강소령이 외치며 방아쇠를 당겼다. 타타탕. 공포탄 소리가 숲을 울렸다. 하지만 나무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미끼였다. 여기가 빈틈이야.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 강소령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도는 순간 누군가 그의 소총 총열을 잡고 비틀었다. 엄청난 힘. 소총이 손에서 튕겨나갔다.
하지원이었다. 그녀는 진흙을 얼굴에 발라 완벽한 위장을 하고 있었다. 어둠 그 자체가 된 모습. 강소령은 반사적으로 허리춤에 대검 고무를 뽑으려 했다. 하지만 지원의 발차기가 그의 명치를 먼저 가격했다. 숨이 턱 막혔다. 판단은 좋았어. 하지만 반응 속도가 느려. 지원은 춤추듯 움직이며 주변에 있던 병사 2명을 순식간에 쓰러뜨렸다. 개머리판으로 어깨를 치고 로우킥으로 중심을 무너뜨렸다. 단 3초. 3초 만에 지휘부를 호위하던 병력이 무력화되었다. 이제 남은 건 강도진 소령뿐. 강소령은 뒷걸음질 쳤다. 공포탄이 든 권총을 꺼내 들었지만 쏠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너무 빨랐고 어둠을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쏴봐. 맞출 수 있다면. 지원이 나무 뒤로 사라졌다가 반대편에서 나타났다. 야, 이 괴물 같은. 강소령은 악에 받쳐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그 순간 강소령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숲 구석에 웅크리고 떨고 있는 통신병.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이었다. 지원이 그 신병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안 돼. 강소령의 뇌가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신병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렸다. 위험해. 강소령이 신병을 껴안고 바닥으로 굴렀다. 동시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강소령의 등판에 충격이 전해졌다. 지원의 페인트탄이 강소령의 등에 명중한 것이다. 강소령은 신음하며 고개를 들었다. 지원이 총구를 내리고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죽었군. 강소령. 강소령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등짝이 욱신거렸다. 하지만 신병은 무사했다. 신병이 울먹이며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중대장님. 지원은 천천히 다가와 강소령의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방금 왜 몸을 날렸지? 그냥 도망쳤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네. 내 부하니까. 강소령이 쥐어짜듯 대답했다. 계산된 대답이 아니었다. 본심이었다. 지원의 눈매가 부드럽게 휘어졌다. 처음으로 보는 조소나 비웃음이 아닌 진짜 미소였다. 합격. 지원은 강소령의 어깨를 툭 쳤다. 전술적으로는 빵점이야. 지휘관이 제일 먼저 죽었으니까. 하지만 리더로서는 꽤 쓸만했어. 지원은 일어서서 숲을 향해 소리쳤다. 상황 종료. 전원 집합. 강소령은 멍하니 지원을 올려다보았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씻어내고 있었다. 12년 군 생활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가슴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그것은 전우회라는 이름의 불씨였다. 동이 터오고 있었다. 밤새 내리던 비도 조금씩 잦아들고 숲속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부대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밤새 이어진 행군과 기습 방어 훈련으로 체력은 바닥났고 눈은 퀭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해냈다는 작은 성취감이 그들을 지탱하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 부대 복귀를 위해 넘어야 할 3m 높이의 방벽. 평소라면 사다리나 로프를 이용했겠지만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맨몸뿐. 게다가 방벽 앞은 깊은 진흙 구덩이였다. 도움닫기를 할 수조차 없는 최악의 조건. 마지막이다. 저 벽만 넘으면 막사다. 따뜻한 물과 밥이 기다린다. 지원이 방벽 위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말했다. 그녀는 이미 혼자서 가볍게 벽을 타고 올라가 있었다. 제한 시간 10분. 10분 내로 전원 통과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훈련 시작이다. 병사들이 술렁거렸다. 100명이 10분 안에? 도구도 없이? 불가능했다.
어떻게 합니까? 힘도 없는데.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다들 지쳐서 팔 하나 들어 올릴 힘도 없었다. 그때 강도진 소령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전투복은 찢어지고 흙범벅이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넓어 보였다. 다들 모여. 내 말 들어. 강소령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힘이 있었다. 병사들이 그를 주목했다. 혼자서는 못 넘는다. 절대 못 넘어.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다. 탑을 쌓는다. 강소령은 진흙 구덩이로 들어갔다. 허벅지까지 푹 빠지는 펄. 내가 밑에 선다. 튼튼한 놈들 2명 더 붙어. 나머지는 우리를 밟고 올라가서 위에서 끌어당겨. 중대장님, 그러다 허리 나갑니다. 부사관이 말렸지만 강소령은 고개를 저었다. 잔말 말고 실시해. 시간 없다. 나를 밟고 지나가란 말이야. 강소령은 벽에 등을 대고 기마 자세를 취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나를 밟아라. 그것은 12년 동안 자신의 안위만 챙겼던 과거에 대한 속죄이자 진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선언이었다. 알겠습니다. 실시.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장 날렵한 병사들이 강소령의 허벅지와 어깨를 밟고 벽을 기어 올랐다. 강소령의 입에서 신음이 터졌다. 흑투성이 군화발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빨리. 더 빨리. 다음. 1명, 2명. 병사들이 벽 위로 올라갔다. 먼저 올라간 병사들이 윗옷을 벗어 밧줄처럼 내려주어 동료들을 끌어올렸다. 영차. 영차. 단결된 구령 소리가 안개 낀 아침을 깨웠다. 강소령의 얼굴은 핏줄이 터져 붉게 달아올랐고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수십 명의 무게를 받아낸 그의 몸은 한계점에 도달해 있었다. 이제 마지막 1명, 갓 들어온 신병과 강소령만이 남았다. 중대장님, 이제 올라오십시오. 벽 위에서 병사들이 손을 뻗었다. 하지만 강소령은 움직일 수 없었다. 다리가 마비되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하반신이 진흙 속에 완전히 박혀버린 것이다. 난 틀렸다. 너희들끼리 가라. 강소령이 힘없이 고개를 떨궜다. 탈진이었다. 누구 맘대로 포기해. 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원이었다. 그녀는 벽 위에서 거꾸로 매달려 내려왔다. 마치 거미처럼. 그녀의 발을 병사 셋이 위에서 꽉 붙잡고 있었다. 지원의 얼굴이 강소령의 코앞까지 내려왔다. 그녀는 손을 내밀었다. 잡아. 강도진. 장군님, 혼자 멋있는 척 다 하더니 마무리가 엉성하네. 전우를 버리고 가는 부대는 내 사전에 없다. 너도 내 부하야. 그러니까 손 내밀어. 강소령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빗물과 땀 그리고 눈물이 뒤섞여 흑투성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지원의 손을 잡았다. 당겨. 지원이 소리치자 벽 위의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지원과 강소령을 끌어올렸다. 으아. 수십 명의 병사가 하나가 되어 줄을 당겼다. 강소령의 몸이 진흙 구덩이에서 뽕 하고 빠져나왔다. 그는 허공을 날아 벽 위로 끌려 올라갔다. 쿵. 강소령이 벽 위에 널브러졌다.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아파왔지만 상쾌했다. 아침 햇살이 구름을 뚫고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옆을 보았다. 하지원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도 땀과 흙으로 엉망이었다. 하지만 아침 햇살을 받은 그녀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지원이 강소령을 보며 씩 웃었다. 수고했다. 강소령.
그 짧은 한마디. 강소령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하늘을 보며 껄껄 웃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나왔다. 주변의 병사들도 서로 얼싸안고 환호했다. 진흙 구덩이 속에서 피어난 연꽃. 그날 아침 인제의 낡은 유격장에는 쓰레기 같은 권위의식 대신 강철보다 단단한 전우애가 싹트고 있었다. 자,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쏜다. 강소령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외쳤다. 병사들의 우렁찬 함성이 메아리 쳤다. 와, 식사 시작. 짧고 굵은 구령과 함께 수백 개의 숟가락이 일제히 움직였다. 쨍그랑거리는 쇠붙이 소리만이 감도는 부대 식당. 메뉴는 평범한 쇠고기 미역국에 깍두기, 조미김, 그리고 고봉으로 쌓은 쌀밥이었다. 하지만 3박 4일간의 지옥줄을 간 마친 12사단 병사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짬밥이 아니었다. 생명의 맛이었고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전리품이었다. 강도진 소령은 국물을 들이켰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긴장이 풀리며 온몸이 나른해졌다. 손톱 밑에는 씻겨나간 줄 알았던 진흙대가 여전히 박혀 있었고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다. 12년 군 생활 중 가장 밥맛이 좋은 순간이었다. 좀 더 드십시오, 중대장님. 아까 방병 넘을 때 진짜 영화였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상병이 자신의 소시지 반찬을 강소령의 식판에 덜어주며 말했다. 예전 같으면 어딜 감히 병사가 간부 식판에 손을 대냐며 호통쳤을 일이다. 하지만 강소령은 시익 웃으며 소시지를 집어들었다. 고맙다. 너도 많이 먹어라. 아까 네가 내 어깨 밟고 올라갈 때 뼈 부러지는 줄 알았다. 살 좀 빼라. 헤헤, 죄송합니다. 사회에서 너무 잘 먹어서 그렇습니다. 식당 안에 웃음꽃이 피었다. 계급의 벽이 허물어진 자리에는 전우애라는 끈끈한 접착제가 발라져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감시하고 억압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원팀이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하지원 중장이 들어왔다.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말끔한 전투복 차림이었다. 젖은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눈빛은 다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간부 식당 쪽으로 가지 않고 곧장 강소령이 앉은 병사 테이블로 다가왔다. 병사들이 기립하려 하자 지원이 손짓으로 제지했다. 계속 먹어.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고 했어. 체하겠다. 지원은 강소령의 앞자리에 털썩 앉았다. 강소령이 급히 숟가락을 놓으려 하자 그녀가 턱을 괴며 물었다. 밥맛 어때? 꿀맛입니다. 태어나서 먹은 밥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그게 진짜 밥맛이야. 땀 흘리지 않고 먹는 밥은 사료고 피땀 흘려 지킨 뒤에 먹는 밥이 식사지. 지원은 품에서 작은 연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발라. 얼굴 흉지면 장가 못 간다. 투박하지만 세심한 배려. 강소령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연고를 집어들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꺼냈다. 장군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죽여주셔서. 죽여? 네. 썩어 빠진 쓰레기였던 강도진은 어젯밤 진흙탕에서 죽었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군인이 된 것 같습니다. 지원은 피식 웃었다. 말은 청산유수네. 하지만 훈련은 끝났어도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야. 지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하게 변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잦아들기는커녕 하늘에 구멍이 난 듯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내가 왜 국방부에서 이 먼 인제까지 내려와서 너희를 굴렸을 것 같나? 단순히 군기 잡으려고?
강소령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고 보니 이상했다. 삼성 장군이, 그것도 특수전 사령관이 일개 대대급 훈련에 직접 개입한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기상청 슈퍼컴퓨터도 예측 못한 변수가 생겼어. 지금 쏟아지는 입이 단순한 장마가 아니야. 100년 만의 폭우다. 인제, 원통, 양구. 이쪽 집안이 이미 한계치를 넘었어. 그렇다면 재난 상황이야.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건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지. 곧 출동 명령이 떨어질 거다. 민간인 구조작전.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강한 부대를 보내야 했어. 그래서 너희를 선택한 거야. 그 순간이었다. 위에 에엥. 식당의 공기를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훈련용 사이렌이 아니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을 알리는 재난 위험 경보였다. 방송 스피커에서 다급한 당직 사령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알립니다. 알립니다. 현재 시각부로 재난구조작전 호우경보 발령. 인제군 서화면 일대 대규모 산사태 발생. 민간인 고립 다수. 12사단. 전 장병은 즉시 단독군장 및 구조장비 착용 후 연병장 집결.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실제 상황이다. 반복한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뻔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병사들은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서로의 눈을 확인했다. 지난밤의 지옥 훈련이 그들의 몸에 침착함과 반사신경을 심어놓은 것이다. 강소령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전 중대. 식사 중지. 잔반 처리 생략하고 즉시 막사로 복귀해 장비 챙긴다. 삽, 곡괭이, 로프, 구급랑 최우선으로 챙겨. 뛰어. 악. 병사들이 질서정연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식당을 빠져나갔다. 강소령은 마지막으로 지원을 바라보았다. 지원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베레모를 쓰고 있었다. 가자, 강소령. 이번엔 가상의 적이 아니야. 실수하면 사람이 죽는다. 그녀의 눈빛에서 서늘한 결기가 피어올랐다. 폭풍은 이미 그들의 코앞에 와 있었다.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민간인 통제선 인근의 산악마을. 현장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산 허리가 뚝 잘려나간 듯 거대한 토사가 마을을 덮쳤고 도로는 끊겨 고립된 섬이 되어 있었다. 불어난 계곡물은 흙탕물이 되어 굉음을 내며 마을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무너진 집 지붕 위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노인들의 절규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다. 12사단 선발대가 도착했지만 그들은 마을로 진입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이유는 단 하나. 유실 지뢰 때문이었다. 과거 냉전 시절 매설해 두었던 M14 발목 지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탐지가 어렵고 물에 잘 떠다니는 이 끔찍한 살상 무기들이 산사태로 인해 흙탕물과 함께 마을 입구로 쏟아져 내려온 것이다. 중대장님.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입구에서 벌써 지뢰 2발이 터졌습니다. 멧돼지 1마리가 밟았는데 형체도 없습니다. 선발대 소대장이 사색이 되어 보고했다. 강도진 소령은 입술을 깨물었다. 구조 헬기는 악천후로 뜰 수 없었고 중장비도 도로 유실로 들어올 수 없었다. 오직 도보 진입뿐인데 바닥이 지뢰밭이라니.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다. 물은 점점 차올랐고 고립된 주민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다. 그때 현장 지휘 텐트에서 하지원 중장이 상황판을 노려보고 있었다. 군단 공병대장은 난색을 표하고 있었다. 장군님, 너무 위험합니다. 비가 그치고 지뢰 탐지견을 투입해야. 비가 그칠 때쯤이면 저 사람들은 다 익사해. 지원이 차갑게 잘라 말했다. 지금 당장 길을 뚫는다. 사람이 직접 찌르면서 들어간다. 네.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흙탕물이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탐침봉 하나 믿고 들어가라니요. 군인이 왜 존재하는데? 국민이 죽어가는데 위험하다고 뒤로 빠지면 그게 군인이야? 공무원이지. 지원은 텐트를 박차고 나왔다. 그녀는 강소령이 있는 최전방 통제선으로 걸어갔다. 강소령, 네, 장군님. 상황 파악 끝났다. 공병 때 올 시간 없어. 우리가 뚫는다. 탐침봉 챙겨. 명령은 떨어졌다. 하지만 병사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렸다. 총칼 든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보이지 않는 지뢰였다. 한 발짝 잘못 디디면 다리가 날아간다. 그 공포는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침묵의 시간. 강도진 소령이 주머니에서 가죽 장갑을 꺼내 꼈다. 그리고 긴 탐침봉을 집어들었다. 내가 선두에 선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빗소리를 뚫을 만큼 단단했다. 내가 앞장서서 지뢰를 확인하고 안전 통로를 표시하겠다. 너희들은 내 발자국, 정확히 내가 밟은 곳만 밟고 따라와라. 알겠나? 중대장님, 위험합니다. 차라리 제비 뽑기를. 시끄러워. 지휘관은 뒤에서 뒷짐지는 자리가 아니라고 배웠다. 누가 아주 빡세게 가르쳐 줬거든. 강소령은 힐끔 지원을 쳐다보았다. 지원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말리지 않았다. 그것은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해준다는 뜻이었다. 강소령은 진흙탕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흙탕물. 그는 허리를 숙이고 탐침봉으로 물속 바닥을 찔렀다. 푹, 푹, 틱. 돌인지 나무 뿌리인지 아니면 지뢰인지. 손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감각에 목숨을 걸어야 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렸다. 식은땀이 비와 섞여 흘러내렸다. 할 수 있다. 나는 훈련을 견뎌냈다. 지켜야 할 사람들이 저기에 있다. 1m, 2m, 10m. 강소령의 등 뒤로 하얀색 안전 테이프가 길게 이어졌다.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강소령의 뒤를 따랐다. 30분을 기어갔을까. 드디어 고립된 민가 지붕이 코앞에 보였다. 할머니와 어린아이들이 비에 젖은 채 떨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다 왔습니다. 강소령이 소리쳤다. 이제 5m. 그때였다. 산 위쪽에서 우르릉 하는 불길한 굉음이 들려왔다. 2차 산사태다. 피해.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거대한 흙더미와 뿌리 뽑힌 나무들이 쓰나미처럼 밀려 내려오고 있었다. 피할 곳은 없었다. 이대로면 구조대와 생존자 모두 매몰될 판이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강소령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흙더미에 휩쓸리기 직전인 아이를 안고 있는 할머니. 그리고 그들을 구조하려던 자신의 부하 신병 김이병. 안 돼. 강소령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렸다. 지뢰가 있을지도 모르는 옆길로 그는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다. 엎드려. 강소령은 김이병과 민간인들을 감싸 안고 웅덩이 쪽으로 몸을 던졌다. 쾅! 엄청난 충격과 함께 암흑이 찾아왔다. 거대한 통나무와 토사가 그들이 있던 자리를 덮쳤다. 중대장님, 중대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멀리서 들려오는 외침. 강도진 소령은 억지로 눈을 떴다. 온몸이 으스러질 듯 아팠다. 숨을 쉴 때마다 폐에 흙이 들어찬 듯 캑캑거렸다. 상황을 파악하려 고개를 들었다. 그는 여전히 김이병과 아이를 감싸 안은 채 엎드려 있었고 그의 등 위로는 거대한 통나무와 흙더미가 쌓여 있었다. 다행히 통나무가 옆에 있던 바위에 걸쳐지면서 생긴 작은 공간 덕분에 압살을 면한 것이다. 커허. 다들 무사하냐? 중대장님, 살아계셨군요. 으앙. 김이병이 울음을 터뜨렸다.
품에 안긴 아이도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울지 마. 공기 부족하다. 살 수 있어. 하지만 상황은 최악이었다. 2차 산사태로 그들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게다가 더 끔찍한 것은 불어난 계곡물이 틈새로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물이 차오릅니다. 중대장님, 차가운 흙탕물이 발목을 적시더니 금세 허리까지 차올랐다. 이대로면 익사다. 밖으로 나갈 구멍은 통나무와 바위 틈새, 아주 좁은 공간뿐이었는데 그마저도 흙으로 막혀 있었다. 강소령은 이를 악물고 등 위에 통나무를 밀어내려 했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수토는 좋게 나갈 무게였다. 여기까지인가. 그래도 애들은 살려야 하는데. 물이 목까지 차올랐다. 아이를 높이 들어 올렸다. 강소령은 자신의 최후를 직감했다. 그때 흙더미 너머 아주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하나, 둘, 셋. 당겨. 익숙한 목소리. 하지원이었다. 무전기가 아닌 육성으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 그녀가 직접 현장, 이 위험한 무덤 앞까지 들어온 것이다. 장군님, 살아있으면 소리 질러. 강도진, 김민수. 여기입니다. 물이 차오릅니다. 빨리 좀 꺼내 주십시오. 강소령이 악을 썼다. 밖에서는 하지원이 진흙 범벅이 된 채 서 있었다. 중장비는 들어올 수 없었다. 이 거대한 통나무를 치울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하지원은 뒤를 돌아보았다. 지뢰밭을 뚫고 들어온 12사단 병력 200명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불타고 있었다. 잘 들어. 기계는 없다. 우리가 기계다. 지원은 굵은 로프를 통나무 끝에 묶었다. 그리고 그 로프를 병사들에게 길게 늘어뜨렸다. 우리가 들어 올린다. 이 통나무가 들리면 틈이 생긴다. 그때 구조조가 들어간다. 장군님, 이게 무게가 5톤은 넘습니다. 사람 힘으로. 닥쳐. 안 되면 되게 해. 그게 특전사고 그게 대한민국 육군이야. 지원은 로프의 맨 앞줄을 잡고 어깨에 걸었다. 전원 위치로. 살리고 싶으면 너희들의 모든 걸 걸어라. 악! 200명의 병사가 로프에 달라붙었다. 진흙 바닥에 발을 받고 이를 악물었다. 하나, 둘, 들어. 으아! 수백 명의 괴성이 인재의 계곡을 뒤흔들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힘. 핏줄이 터지고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아무도 줄을 놓지 않았다. 끼기기. 쿵. 기적이 일어났다. 꿈쩍도 안 하던 거대한 통나무와 흙더미가 서서히, 아주 서서히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인간 기중기. 기계가 멈춘 곳에서 인간의 의지가 기적을 만들고 있었다. 하지원의 손바닥에서는 피가 철철 흘러 로프를 적셨다. 그녀의 얼굴은 핏발이 서터질 듯 붉었다. 더, 조금만 더, 끄악. 마침내 통나무가 사람 하나 빠져나갈 만큼 들어 올려졌다. 지금이야. 꺼내. 대기하던 구조조가 틈새로 뛰어들었다. 먼저 아이와 할머니를 받아내고 김이병을 끌어냈다. 마지막으로 강소령. 강소령이 틈새로 몸을 내미는 순간 집안이 무너지며 병사들이 미끄러졌다. 통나무가 다시 떨어지려 했다. 그 순간 하지원이 로프를 허리에 감고 바위처럼 버텼다. 버텨. 이 새끼들아. 죽어도 줄 놓지 마. 그녀의 비명에 가까운 호통에 병사들이 다시 힘을 냈다. 그 찰나의 순간 강소령이 밖으로 튕겨 나오듯 끌려 나왔다. 쿵. 강소령이 빠져나오자마자 통나무가 굉음을 내며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단 1초 차이였다. 강소령은 진흙 바닥에 대자로 뻗었다.
하늘에서 쏟아지던 비가 어느새 멈추고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내리쬐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옆을 보았다. 하지원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피범벅이었고 제복은 걸레짝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햇살을 받은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영웅보다 거대해 보였다. 강소령은 기어가서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니, 엎드렸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은 거친 숨을 고르며 피 묻은 손으로 강소령의 어깨를 툭 쳤다. 내가 살린 게 아니야. 지원은 뒤에 널브러져 헉헉대고 있는 200명의 병사들을 가리켰다. 저 녀석들이 살린 거지. 그리고 지원은 강소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살린 거야. 아이를 안고 엎드린 내 용기가 아니었으면 우린 시체만 찾았을 테니까. 지원은 씩 웃었다. 제법 군인 태가 나네, 강소령. 그 한마디에 강도진 소령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것은 12년간의 나태함과 오만을 씻어내고 진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알리는 세례와도 같았다. 주변의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진흙투성이 얼굴들 사이로 하얀 이가 드러나며 웃음꽃이 피었다. 끔찍했던 자연재해의 현장, 그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전원, 복귀 준비. 가서 씻고. 진짜 밥 먹자. 강소령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외쳤다. 그의 등 뒤로 하지원 중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서고 있었다. 충성. 무적 12사단. 전치 사주입니다. 인대가 늘어나고 근육 파열이 심각합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국군 수도병원 정형외과 군의관의 딱딱한 진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환자복을 입은 남자는 침대에 누워있기는커녕 링거 폴대를 잡고 창밖을 서성이고 있었다. 강도진 소령이었다. 재난 구조 작전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그날의 기적 같았던 구조 작전은 전군의 귀감이 되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인간 기중기 진흙 속의 영웅들. 언론은 12사단의 투혼을 대서특필했지만 강소령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뒷모습만이 맴돌고 있었다. 구조 직후 피범벅이 된 손을 대충 붕대로 감고 홀연히 사라진 하지원 중장. 그녀는 치료를 받으라는 권유도 뿌리치고 내 부하들이 먼저다라며 병사들의 상태를 일일이 확인한 뒤 헬기를 타고 떠났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똑똑. 병실 문이 열리고 3군 단장 이태준 중장이 들어왔다. 강소령은 화들짝 놀라 거수 경례를 붙이려 했다. 누워있어. 환자가 무슨 경례야. 이 중장은 손을 저으며 의자에 앉았다. 그의 표정은 온화하면서도 어딘가 깊은 감회에 젖어 있었다. 몸은 좀 어떤가? 괜찮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부대 복귀 가능합니다. 허허, 그 지휘관의 그 부하구만. 독종들이야. 이 중장은 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강소령의 침대맡에 놓았다. 하 장군이 전해주라고 하더군. 장군님께서 말입니까? 그 양반 국방부 회의 때문에 급히 올라갔네. 자네한테 직접 작별 인사를 못한 게 마음에 걸렸나 봐. 그리고 이 중장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진지한 눈빛으로 강소령을 바라보았다. 강소령, 자네 이번 진급심사에서 누락될 뻔했던 거 알고 있나? 강소령은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었다. 나태함 무사한 일주의 체력 미달. 군 생활 12년의 타성이 빚어낸 결과였다. 하 장군이 국방부 장관님께 직접 보고서를 올렸더군. 강도진 소령은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용감하고 헌신적인 지휘관이다. 내 명예를 걸고 보증한다라고. 강소령의 눈이 커졌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자신을 그토록 혹독하게 굴리고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녀가 자신을 보증했다니. 편지 읽어보게. 난 가보겠네. 이 중장이 나간 뒤 병실에는 정막이 흘렀다. 강소령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투박한 군용 편지지. 겉면에는 아무런 수식어 없이 강도진에게라고만 적혀 있었다. 봉투를 뜯자 안에서 작은 물건 하나가 툭 떨어졌다. 달고 달은 실밥이 터져나온 707 특수임무단 부대 마크였다. 그리고 정갈한 필체로 쓰인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강도진 소령에게. 몸은 좀 어떤가? 아마 지금쯤 병실이 답답해서 좀이 쑤시고 있겠지. 넌 천상군인이니까. 처음 너를 봤을 때 나는 내 눈에서 죽어있는 불씨를 봤다. 계급장의 무게를 권력으로 착각하고 부하들 위에 군림하려던 나약한 사내. 그게 내가 본 강도진이었다. 그래서 밟았다. 지식이고 부수어서 내 안에 있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싶었다. 하지만 진흙탕 속에서 지뢰밭 위에서 그리고 무너지는 흙더미 아래에서 나는 보았다. 내 눈 속에서 다시 타오르는 불꽃을. 나를 살린 건 내가 아니다. 내 부하들을 살린 것도 내가 아니다. 지켜야 한다는 그 처절한 책임감이 너희 모두를 살린 것이다. 이 패치는 내가 소위 시절부터 달고 다녔던 거다. 수많은 전장에서 나를 지켜준 부적이지. 이제 너에게 주마. 이걸 볼 때마다 기억해라. 별은 하늘에 높이 떠 있어서 빛나는 게 아니다. 가장 어두운 곳, 가장 낮은 곳에서 길을 잃은 자들을 비춰주기 때문에 빛나는 것이다. 너의 어깨에 달린 다이아몬드가 언젠가 병사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별이 되기를 바란다. 건투를 빈다. 하지원. 강소령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병실이 떠나가라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부끄러움과 감사 그리고 뜨거운 다짐이 뒤섞인 참회의 눈물이었다. 낡은 패치를 꽉 쥐었다. 손바닥에 배겨있는 굳은 살의 감촉과 패치의 거친 질감이 하나가 되었다. 3개월 후. 계절이 바뀌어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강원도 인제. 12사단 유격 훈련장. 전원 주목. 연병장 단상 위에 선 지휘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말끔하게 다림질된 전투복, 날카롭게 빛나는 눈빛, 그리고 터질 듯한 근육으로 다져진 몸. 강도진 소령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배불뚝이 장교가 아니었다. 그의 앞에는 새로 전입 온 신병들과 훈련병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격 훈련은 힘들다. 토하고 싶을 거고 도망치고 싶을 거다. 강소령은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병사들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병사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병사들이 당황해서 웅성거렸다. 하지만 걱정 마라. 강소령은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보며 말했다. 나는 너희 뒤에 서 있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맨 앞에서 뛴다. 내가 멈추면 나를 밟고 가라. 하지만 내가 뛰는 한 너희 중 단 한 명도 낙오하게 두지 않는다. 강소령이 일어서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왼쪽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낡고 해진 707 부대 마크였다. 우리는 군인이다. 국민이 가장 위험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들이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좋다. 지금부터 훈련 시작한다. 나를 따르라. 강소령이 제일 먼저 흙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다. 뒤이어 수백 명의 함성이 인제의 하늘을 뒤덮었다. 가을 햇살이 그들의 등 위로 쏟아졌다. 진흙투성이가 된 강도진 소령의 어깨 위에서 계급장인 다이아몬드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하지만 그 빛은 금속의 차가운 빛이 아니었다. 땀과 흙,
그리고 진심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찬란한 별의 빛이었다. 멀리 서울 국방부 청사 집무실. 창밖을 바라보던 하지원 중장은 문득 들려오는 가을바람 소리에 미소를 지었다. 잘하고 있겠지. 강도진 중령. 아니, 미래의 강장군.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덮었다. 보고서의 표지에는 제12보병사단 전투력 측정 결과 최우수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은 이제 그 향기를 온 세상에 퍼뜨리고 있었다.